오늘은 이제 저희가 이렇게 보니까 제 은사 패드를 쭉 쓰는 사람들이 명현 반응이 강해요. 이제 명현 반응에 대해서 오늘은 좀 우리가 이해를 좀 했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제가 좀 생각해 보게 됐는데요. 사람의 몸은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아무리 마음을 편안하게 가져도 노폐물이 생깁니다. 만일 깨끗하게 먹고 정결한 삶을 살기 때문에 노폐물이 안 생긴다면 간에서 해독할 필요도 없고 피부로 뺄 필요도 없고 호흡으로 나올 필요도 없고 대소변도 필요 없겠지, 그죠? 우리 몸에 간, 폐, 피부, 신장, 대장 5기관의 노폐물 빼는 기관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엄마가 아이를 이렇게 이제 임신을 했어요. 뭐 평소에는 엄마가 이제 음식을 먹고 대사하는 과정에서 간, 폐, 피부, 신장, 대장 5곳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이게 노폐물을 뺐단 말입니다. 근데 아이를 임신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우리가 하나 오해하고 있는 것은 우리는 되게 자식을 놓으면은 아이고 내 새끼 내 자식 하는데 사실은 엄마의 혈액형과 아이의 혈액형이 달라요. 우리가 계란을 먹을 때 말이죠. 계란 속에 피가 없어요. 근데 병아리가 됐을 때는 뭐가 생깁니까? 병아리를 잡으면 피가 나와요. 결국 뭐 어미닭이 계란 속에 피를 집어넣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피라는 생명은 인간 스스로 부모에게서 유전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라니까. 그래서 우리 탯줄도 그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탯줄의 혈관을 통해서 엄마의 피와 아이의 피가 돈다고 생각하는데 이 탯줄이라는 이 조직은 육모막이 서로 이렇게 붙어 있어 가지고 엄마의 혈액 속에 영양분과 노폐물이 아이에게 옮겨주고요. 아이가 그걸 먹고 자라고 노폐물을 다시 육모막을 통해서 엄마에게 옮겨줘요. 그러면 엄마 혼자 살아갈 때 노폐물보다 아이가 신진대사하고 자라면서 주는 노폐물이 증가되죠. 그러면 그 한계를 못 이기면은 그 독성 물질이 혈액 속에서 빨리 해독되지 않을 때 연탄가스 중독 증세가 와요. 그래서 미식거리고 어지럽고 구토하고 냄새가 싫고 그걸 우리가 뭐라 합니까? 입덧 임신구토라 그러죠? 그게 더 심해져서 이 신장에 이제 문제가 생겨가지고 독소가 차고 붓고 혈압이 오르면요. 임신 중독이에요. 절대로 엄마의 피와 아이의 피는 같이 돌지 않아요. 혈액형이 다르잖아요. 그러면서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자라면서 계속 오줌을 싸요. 그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싼 오줌이 양수예요. 오줌 속에 갇혀있다 나오는 거예요, 결국은. 그럼 우리가 이제 이 노폐물을 빼는 그 이상의 평소에 빼던 이상이 들어올 때는 몸이 그걸 이겨내기 위해서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 몸에 이제 자연 치유의 가장 기본은 감기 몸살입니다. 우리 몸에 어느 정도 이제 그 쓰레기통이 있는데 거기에 계속 노폐물이 쌓여요. 쌓이면은 만일에 이 균이 번식해서 피가 썩어서 폐혈증으로 죽게 될 상황이 되면은
내 몸에서 쓰레기 대청소 작업에 들어가요. 그러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뭔가 하면 음식을 먹고자 하는 식욕 중추를 마비시켜버려요. 몸살 난 사람 입맛이 있어요, 없어요? 입맛이 없어요. 그 다음에 우리 몸의 구조는요, 기본적으로 수면 중에 두뇌의 에너지가 충전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 몸은 전기기관차처럼 석탄만 넣으면 계속 가는 줄 알아. 그럴 것 같으면 잠도 필요 없겠죠. 그죠? 이 수면을 통해서 몸도 회복되지만 에너지가 충전되는데 식사 한 끼를 소화하는데 3시간 충전된 에너지가 빠져요. 그럼 9시간 자면은 밥 3끼 먹으면 다 날아가 버리고 없어요. 소화시킬 에너지도 부족해서 노폐물이 쌓이기 시작해요. 그렇겠지, 그죠? 그래서 이게 한계에 딱 달하면은 내 몸이 죽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스스로 대청소 작업에 들어가는데 그때 이제 식욕 중추를 마비시켜 버리고요. 우리 옛날에 전기 사정이 안 좋을 때 이 전등 밑에서 다리미만 켜도 이 불이 밝아집니까? 흐려집니까? 에너지가 어디로 가버려요? 다리미로 가버려요. 이 우리 몸의 에너지도 그래요. 두뇌, 위장, 팔다리. 기본이 이겁니다. 3곳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밥을 딱 많이 먹고 나면은 소화하기 위해서 뇌와 팔다리 피가 다 어디로 와요? 위로 와요. 그래서 4시간 공부 마치고 점심 먹고 5시간째 되면 다 어때요? 졸리고 까나죠. 에너지가 위로 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스트레스 막 긴장하고 이럴 때 밥 먹고 나면 소화돼요, 체요? 그때는 에너지가 어디로 갔어요? 뇌로 갔기 때문에. 제일 사람들이 범하기 쉬운 실수가 뭔가 하면 열심히 일하고 나서 금방 밥 먹는 거. 그럼 팔다리로 간 에너지가 모이기도 전에 밥 먹으면 다 체해버려요. 그래서 시골 사람들이 위장병이 많아요. 그래서 에너지 분배하는 이 시스템을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몸살이 날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생각하는 거, 팔다리 움직이는 거, 소화하는 에너지를 싹 다 뽑아버려요. 그러면 몸살 났을 때 사람이 누워서 알아요? 걸어 다니며 알아요? 기운이 없다 그래요. 기운이 없는 게 아니고 팔다리 움직이는 에너지가 쓰레기 청소한 데로 다 가버려요. 몸살 났을 때 사람이 머리가 맑습니까? 흐립니까? 생각하는 에너지도 뺏어가고 보고 듣고 말하는 에너지 다 뺏어가니까 몸살 날 때는 눈도 감고 옆에 말 시키는 것도 싫고 말하는 것도 싫고 이렇게 해서 온몸의 에너지를 모아가지고 이제 대청소 작업에 들어가는데 근데 이 가장 핵심적인 법칙이 조직 속에 노폐물이 빠질 때는 반드시 혈액 속을 통과해서 간이나 폐나 피부나 신장, 대장으로 빠져요. 그런데 이 유독물질이 그대로 균하고 같이 혈액 속에 들어와 버리면 피가 폐혈증으로 썩어 죽게 되겠지. 그죠? 그래서 들어오기 전에 뭘 하는가 하면은 전기 용접기로 태우듯이 지져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몸살 나면 온몸이 어떻습니까? 쑤시고 온몸이 아프죠. 뭐 하는 거예요, 지금요? 이 두뇌에 충전된 전기로 약독이고 쓰레기고 막 태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걸 이제 독소를 피 속으로 이제 집어넣어요. 이 독소가 들어와가지고 폐로 빠질 때, 폐를 통해서 우리가 호흡으로 빠질 때 입에서 단내 난다 그래.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단내는 무슨 단내예요? 쓰레기 썩는 냄새지. 그죠? 소변은 노랗다 못해 피피치예요. 노폐물 빠지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독소가 빠질 때 머리도 아프고 미식거리고 죽을 지경이죠. 근데 그 독소가 너무 많이 들어가면은 생명의 기관은 요 속에 있어요. 간이고 심장이고. 근데 이런 것들이 이 독소에 다시 손상이 되면 치명적이 되다 보니까 많은 독을 뺄 때는 이 독소를 갖다가
조금씩 해독하기 위해서 임시 저장고에 저장을 해놔요. 그 저장고가 피부 밑에 정맥인데 피의 50%를 저장해요. 최대한. 그래서 몸살이 나면 우리가 막 만지면 열이 펄펄 끓는데 본인은 어떻다 그래요? 춥다 그래요. 왜 그럴까요? 이 유독 물질을 피부 밑에 다 정맥에다 저장해놔요. 그러면서 서서히 해독해요. 그 대신에 이 속은 피가 안 가게 해요. 그러니까 피가 안 가니까 속이 열이 날까요? 식을까요? 식어요. 그러니까 속은 한기가 들고 거쳐 만지면 열이 펄펄 끓어요. 그러면 아이고 내 새끼 죽는다 해가지고 막 약 지어라 그래서 약 먹이잖아. 그죠? 그러면 지금 노폐물 잘 빼는데 약까지 들어오면은 싸워야 할 상대가 둘이 돼버려요. 그래서 내 몸이 최선을 다해서 몸에 쓰레기하고 약독을 다 빼고 나면 아이고 그 의사 선생님 약 잘 줘서 그렇다거든. 사실은 내 몸이 다 치료한 건데. 우리 오해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이제 죽을 병에서 고침을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이사야 38장 17절에 보면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다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고통이 뭐 주는 거예요? 의사가 환자를 갖다 고치기 위해서 칼을 대서 째고 수술을 하는 과정이 죽이는 과정이냐 살리는 과정이냐 이 말입니다. 그게 살리는 과정이면 내가 질병으로 고통이 오고 아픈 그 순간이 내가 사는 과정이냐 죽는 과정이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치료가 잘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의사고 천사는 간호사고 우리는 간호보조원이에요. 수술실에서 간호보조원이 할 일이 있습니까? 근데 선생님 잠깐만 계세요. 제가 좀 해볼게요 하고 가서 뭐 여러 가지를 하다 보면 도로 더 망쳐버려요. 이 세상에서 제일 문제가 뭔지 압니까? 머리 나쁘고 부지런한 거. 우리 선생님 그런 경험하죠. 제조업 하시다 보면은 정말 열심히는 하는데 엉뚱한 걸 열심히 하면 어떻게 돼요? 점점 더 망가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도 우리가 아는 것이 이제 힘이다 이러는데요. 체내 조직에서 약물을 몰아내려는 인체의 노력 가운데서 때때로 환자에게 격렬한 통증이 일어난다. 이거 굉장한 통증이 올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것을 이제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나를 마취 안 하고 수술하시니까 내가 참아야지. 이런 마음 자세하고 아유 이제 아프니까 내가 이제 죽는가 봐. 이런 생각하고는 극과 극으로 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명연 현상에 대해서 그 원리를 좀 이해하고 나면 사람들이 그 명연 현상 호전 반응이 뭘까? 인체 스스로의 자연 치유. 이거는 몸살은 체력이 있는 사람이 몸살 났기 때문에 빨리 좋아져요. 체력이 있으니까 빨리 뺄 거 아닙니까? 근데 체력이 없는 사람은 20년, 30년, 40년, 60년 걸려요. 그 증거가 뭔지 압니까? 어려서부터 비실비실 하던 사람 있죠? 환갑 넘으면 펄펄 날아요. 그런 경험 들어본 적 있습니까? 젊어서는 늘 빌빌했는데 나이 들어서는 어떻게 돼요? 건강한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체력이 약하다 보니까 나쁜 짓도 못하고 그저 힘들게 뭐 과로도 못하고 그냥 고만하게 몇십 년을 살다 보니까 나이 50이 되고 60이 되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소실되고 회복되면서 외래 나이 들어서 건강한 사람들이 훨씬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요, 우리가 이 생리학에서는 이런 말을 해요. 위가 막히면 뇌가 막힌다. 뇌가 막히면 다 막혀버려요. 에너지 흐름이.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위를 비우는 겁니다. 어디서 배우는가 하면 집에서 개 키워보셨어요? 개
개가 병나면 왜 합니까? 개는 병나면 아무것도 안 먹고요. 양지 바른데 다 깔고 앉아가지고 며칠이고 기다려요. 위를 비워두는 순간 혈맥이 통하고 기가 흘러요. 사람보다요, 개가 훨씬 똑똑해요. 사람은 병나면 더 잘 먹이려 그거. 개는 병나면 안 먹어요. 그래서 그런 걸 이제 가만히 보면은 우리가 이제 이 성경에는 뭐 금식하라 그러고 또 세상에서는 단식해서 병을 고쳤다는 것은 굶어서 병을 고친 게 아니고 위를 비워줌으로 기의 흐름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거지, 그죠? 근데 이걸 생각해 봤어요. 한 달을 기준을 잡고 열흘을 금식하고 20일을 음식을 조절한 다음에 한 달 후 하고 아침, 점심만 딱 먹고 저녁을 굶고 한 달 갔을 때 누가 더 건강할까요? 열흘 금식하고 20일 보식한 사람보다 매일 한 끼 안 먹은 사람이 훨씬 더 건강해요. 제가 그걸 경험해 봤어요. 근데 이게 금식이라는 게 뭐 우리는 뭐 하루 한 끼 금식도 많이 하는데 어느 끼니를 굶느냐가 죽고 사는 문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침을 굶어요. 어떤 사람은 저녁 한 끼만 먹어요. 한 끼를 먹어도 저녁을 먹는 사람은 희망이 없어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 한 끼를 365일 안 먹으면은 1년이면 360일, 60끼니면 날수로 120일, 달로는 4개월을 굶는 겁니다. 대단한 양이죠? 여러분들 4개월 식비값 따지면은 엄청난 돈이에요, 그것도. 그래서 우리가 이 위장을 비운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가 이제 알은 다음에 어떻게 이걸 잘 이해시켜서 저녁을 굶게 할까? 별짓을 다 해봐도 깨달은 게 있어요. 식욕과 정욕은 부딪혀서 이기는 것이 아니고 피해야 이긴다. 강릉에 가면요, 그 한의원이 있어요. 최한원이라고. 이분이 참 그쪽에서 유명해요. 그 아버님이 그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이 우리나라에서 구들의 대가예요. 방구들 놓는 거. 전립선 암이 왔어요. 80g이에요. 이게 서울 강릉 그 주문진서 서울 가려고 하면은 이 소변을 참지를 못하니까 버스 제일 뒤에서 검정 비닐 봉지에 들고 그래도 안 나오니까 막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분데 이분이 개 모임이 한 30개가 넘는 거예요. 30개도 넘을 거예요. 근데 하도 고통스러우니까 딱 잘라버렸어요. 모든 수십 년 넣어놨던 개를 다 포기해버렸어요. 개똥이고 뭐 모이면. 그리고 아마 두세 개 점심에 먹는 것만 딱 놔두고. 지금 거의 80 노인데요. 지금도 구들 놓으세요. 얼마나 건강한지 몰라. 전립선도 다 났고. 근데 이것은 그분이 제일 빨리 난 이유는 그 노년에 열심히 노동했다는 거. 그 다음에 저녁 철저히 안 먹었다는 거. 우린 그러잖아요. 그래도 내가 이리 살아야 되겠어. 친구라도 한번 봐야지. 그래서 솔직히 개 모임이 다 언제 모입니까? 저녁에 모이거든요. 그 모든 걸 다 끊는 용기,
뭐 용기가 있어 끊는 게 아니고 아니면 내가 죽을 판이니까. 그래서 뭔가 우리가 이제 결단이 좀 이제 필요하다는 걸 느끼고요. 그래서 이 명년 현상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은 이 고통이 올 때, 내가 지금 잘 치료되고 있다. 내 몸에서 지금 독소를 태우고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좋은데, 지금 내가 이거 죽을 것 같아. 이래버리면 상상의 병으로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 몸을 전자기기로 보는 거, 뭐 어저께도 제가 좀 강의를 했지만은 현대의학은 진화론에 근거한 의학이에요. 척추뼈가 있고 간이 있는 생명체는 다 고등생명체. 쥐도, 개도, 닭도, 고양이도, 소도, 사람도 뭐가 있습니까? 척추가 있고 간이 있어요. 척추가 있는 건 다 간이 있어요. 그 다음에 척추가 없는 거는 간이 없어요. 하등생명체. 우리가 인간의 구조와 똑같은 고등생명체로서 인간이 제일 다루고 쉬는 게 조그만 쥐잖아요. 그 쥐에게다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이거는 혈압에 듣네? 그러면 용량 높여서 혈압약으로 쓰고, 이것저것 하다 간에 듣네? 그러면 간에 용량 높여 쓰고, 이거는 암에 듣네? 그러면 항암제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생각은 모두가 무슨 병에 뭐가 좋고, 어떤 증세에 뭐가 좋고, 뭐는 뭐에 좋더라. 다 이렇게 왔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렇지만 우리가 인간의 생명을 피에다 딱 맞춰버리면은, 다시 말해서 우리 몸은 뭐가 뭐를 고치는 게 아니고 피가 생명 전체를 주관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할 일은 무슨 병에 뭐가 좋고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좋은 피가 만들어지고 잘 순환되게 할까. 그게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 생각을 바르게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음식이 피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피에다 초점을 맞추고 치료한다면은 내 몸이 어디에 아픈 데는 별로 관심을 안 둬도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나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피가, 좋은 피가 만들어지는데 우리가 늘 하는 말이 음식이 피가 되고, 음식이 피가 되고 안 합니까? 근데 사람들은 피가 되는 음식에 대해서 소화기관에 맞는 뭐가 좋고 이걸 안 따지고 내 생각에 좋으면 몸에 좋다는 생각을 가져요. 사실 인간의 소화기관이 제일 원하는 것은 곡식밖에 없습니다. 소금하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걸 따져요? 신선한 생채소가 좋고 신선한 과일이 좋고 먹어봐야 질소가 많아서 가스만 자꾸 썩기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자기 몸을 망치는 생활을 하면서 내 생각으로는 이것을 먹어서 좋아지고 있어. 결국 자기 체면이고 몸 망가져 버린다 이거죠. 근데 결국은 우리가 절대로 우리 새치 혓바닥을 신뢰하거나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입에서 항문까지 다 입에도 섬유질 소화액이 전혀 안 나오는데 왜 자꾸 생채소 먹냐 이거죠. 안 맞는 거거든. 만일 사람들이 배에서 계속 가스 차고 냄새 난다면은 생채소나 단백질이 원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곡식만 제대로 잘 먹어준다면은, 이 곡식하고 제일 짝이 소금 아닙니까? 이 두 가지만 잘 공급이 된다면은 몸이 가장 빨리 회복이 돼요. 그 대신에 이제
저녁은 확실히 굶어야 되겠지요. 목숨을 거는 게 사실은 필요합니다. 이제 어떤 말이 있는가 하면요. 여분의 음식은 신체에 부담을 주며 병적 발열 상태를 일으킨다. 제일 문제가 과식인 것 같아요. 이 스트레스 받으면 사람들이 먹어서 풉니다. 우리 몸에서 이제 통증과 열을 같이 느끼고요. 밥 달라는 신호하고 산소 달라는 신호가 같아요. 스트레스 받아서 독소가 생기고 산소가 고갈돼서 입이 마르면은 그게 신선한 공기 달라는 신호인데 그것이 우리가 느끼기는 밥 달라는 신호로 와요. 그러니까 사람들 막 스트레스 받고 하루 종일 직장 다니고 막 집에 들어가서는 왕창 먹어버리거든. 먹고 나면 밤에 꿈자리 어지럽지요. 아침에 붓지요. 입에 아침이라면 입에 태 끼고 냄새 나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이 식욕의 조절이 힘든다면은 상당히 어려움을 겪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 하는 분들이 요즘도 이제 내 몸이 좋아지는 이제 명현 반응에 대해 가지고 내가 이거 이렇게 하는데 몸이 이렇게 안 좋은 것이 내가 잘못해서 오는 병인지 명현 반응인지 구별이 안 가요, 이래요. 근데 우리가 저녁을 굶고 제대로 잘하는 가운데 오는 통증이나 열은 명현 반응일 것이고, 내가 부절제하는 가운데 오면은 생활을 바꿔야 될 것이고, 그게 문제예요. 이런 말이 있어요. 언제나 내 몸은 통증으로 가득 차 있었으나 나는 그리스도인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불평을 하지 않을 것이다. 건강에 해로운 고역스러운 환경에서 계속해서 일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피할 수 있게 하는 경고의 수단으로서 고통에 대한 교훈을 주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확증을 나는 얻었다. 다시 말해서 내가 통증이 온다, 이상을 느낀다, 이 말은 비상벨이 울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비상벨의 첫째는요, 외부적인 표시가 아니고 심리적인 겁니다. 왜 이걸 말씀드린가 하면은 우리 몸에 뭔가 균형이, 항상성이 깨지면 인체가 제일 먼저 느끼는 것이 심리적 불안이에요. 우리가 그거 조금 더 지나면 건강염려증이라고 그러죠. 내가 아마 심리적 불안이 온다는 것은 내 몸에서 뭔가 이제 감지를 하고 내게 신호를 보내는 첫 번째 신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마 내가 요새 건강에 관심이 있고 뭔가 내가 좀 불안하다 이러면은 이 생활을 한번 돌이켜 봐야 된다는 거. 그리고 사람들은 대부분 재수 없어 병이 걸렸기 때문에 재수 좋아지는 뭔가를 택하려고 한다는 거.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먹고 마시고 옷 입고 잠자는 이 문제의 생활 습관이 잘못돼 온 거니까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게 제일 우선이라는 거. 근데 사실 하루만 저녁을 굶고요, 그때는 아침에 찬물 한 번 더 집어 써버리면 그냥 노래가 절로 나와요.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거든. 그래서 이것은 제대로만 하면 하룻밤만 해와도 안다는 거.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선생님이 이제 전열기기 이제 사업을 하시는데, 과전압이 걸리거나 이러면 위험하죠.
화재날법 아닙니까? 그죠? 또 정전기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이 접지라는 거. 제가 제일 처음 접지를 시도해 본 제가 언젠가 하면은 한 17년 이래 된 것 같아요. 참 곡식을 하면서 그때는 뭐 접지 이런 게 없다 보니까 땅에다가 접지봉을 이렇게 한 30cm 간격으로 이렇게 딱 박아가지고 구리선을 연결해서 이제 그 위에다 이제 뭘 좀 깔고 이제 땅 바닥에다 깔고 이렇게 잡았는데 그게 별로 몸하고 딱 붙일 수가 없잖아요. 구리판을 몸에 대보면 습기가 차니까 느낌이 또 안 좋고 그렇게 하다 이제 그만두다가 요번에 우리가 이제 은사 패드를 하면서 느낀 것이 야 이걸 진작 저는 뭘 생각했는가 하면 땅 위에서 패드를 까고 잘 경우는 접지가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것이 뭐가 조건이 다른가 하면은 이 환경적인 것을 무시 못 하겠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우리 몸이 이제 에너지체이기 때문에 에너지는 금속을 통해서 이제 전자의 흐름이 있다 보니까 금속이 제일 많은 게 소금입니다. 근데 우리가 만일에 소금을 안 먹으면은 사람이 배터리 떨어진 것처럼 비실비실하게 힘을 못 쓰고 깔아져요. 근데 우리가 먹은 소금 속에 광물이 피를 타고 돌다가 머리털로 빠지거든요. 머리털로 빠지기 때문에 중금속 검사할 때 머리털을 잘라서 이제 검사를 하는데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지금 사막에 사는 그 사람들은 접지가 제대로 돼요. 왜 그런가 하면은 양 가죽을 깔고 잤어요. 우리가 처음에 양 가죽을 깔았어요. 양 가죽은 어떨까요? 양털이 양털 푹실푹실한 거 본 적 있습니까? 그게 다 금속입니다. 양의 몸에 있던 금속 성분이 털로 빠지기 때문에 우리 머리털처럼 금속 성질을 띠고 있기 때문에 건조한 땅에서 양가죽 하나 말고 다니다가 땅에 피고 잘 때는 접지가 돼요. 되겠죠? 근데 우리나라는 비 오고 습하니까 그 밑에다가 뭐 습기 안 올라게 까고 단열재 깔고 양가죽 깔아버리면 땅과 접지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버린 거예요. 이게. 그걸 생각을 못 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처음에는 침대 위에 자던 것보다는 바닥에 자니까 훨씬 좋아졌어요.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비닐로 얇은 걸 깎고 그 위에 막 이불을 두껍게 해도 겨울에 냉기가 올라와서 이게 접지도 안 되고 이제 그러면서 진짜 이 집안에서 우리가 접지하고 피레침 연결하듯이 실제로 은사 패드를 동봉을 박아서 밖에 접지를 하고 잘 때 집안에 들어오는 접지 콘센트에다 꼽아서 잘 때는 효과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있더라고요. 결국은 우리 몸도 전자기기면 정전기와 과전압이 질병의 원인이다. 왜 그러냐? 그 마찰 전기로 일어난 그 정전기가 몸 안에서 이 스파크가 일어나서 벼락 치듯이 어느 장기를 두드려 버리면은 나가버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까지는 그래도 계절적으로 괜찮아요. 여름이니까. 제가 어릴 때 이런 말을 들었어요. 환자들이 겨울을 잘 넘겨야 건강하다. 안 그러면 봄에 다 죽는다 그랬어. 봄에 초상을 많이 치래요. 왜 그럴까 생각해 봤는데 겨울에는 습기가 없어요. 그죠?
이 정전기는 습기를 통해서 많이 빠집니다. 지금까지는 비가 오는 습할 때는 정전기가 안 일어나는데 건조한 겨울에 우리가 문 손잡이 쇠로 된 거 손만 대도 어떻게 돼요? 지직 일어나잖아요. 그런 정전기가 우리 몸 안에서 계속 스파크가 일어나면서 뇌신경을 자극하니까 요즘요 불면증 환자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잠 못 잔다는 사람들이. 근데 이 정전기를 빼주면 그냥 잠을 잘 자버려요. 자극이 없으니까. 누가 계속 전선 두 가닥 가지고 나를 지진다면 잠 못 잘 거 아닙니까? 똑같은 현상이더라는 거지. 그래서 이 정전기를 우리가 해소하는 방법이 옛날에는 그러면 어떻게 살았느냐? 옛날에는 별로 필요가 없었어요. 고무신 나오기 전에 무슨 신발입니까? 집시는 습기가 올라오니까 통하는 거예요. 걸어 다녀도 통해요. 그거 가지고 눈 위에 밟으면 다 통하지 안 통하겠어요. 근데 이제는 우리 신발들이 전부 전련 신발 아닙니까? 대책도 없어요. 지금 누구 집세기 신발 신고 다니라 그러면 다닐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농사 짓는데 그 맨발로 장화 신지 말고 논에 가가지고 못 심는 사람 있나요? 하루 종일? 없어요. 그러니까 이 땅과 몸을 접지하는 삶의 세대는 이제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환경이 이렇게 바뀌면서 몸에 정전기가 일어나고 병이 증가되어 온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한 5년 전부터는 스마트폰을 집중적으로 쓰면서 이 전자파가 우리 몸의 유전자의 파장을 다 깨트리면서 더 나빠져 버리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대가 바뀌면 도구도 바뀌어진다는 거. 못 심는 것만도 그렇죠. 옛날에는 손으로 쪄서 치고 가서 손으로 심던 시대가 지금은요. 딱 기계로 해가지고 기계로 다 끝나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정전기를 어떻게 일본에서 유명한 의사 한 분이 계세요. 호리 야스노리라는 이 박사님인데 이 정전기의 대가입니다. 정전기가 만병의 근원이다 책을 냈어요. 그분이. 한국어로도 번역이 됐는데 그 책에 뭐라 그러는가 하면 체격이 크다고 병이 많은 게 아니다. 우리는 체격이 크고 비만이면 병이 많다고 생각하잖아요. 이분 얘기는 체격보다 체내 정전기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분 주장이 뭔가 하면 일본에 가면 스모 씨름 선수들 있잖아요. 그거 한번 보신 적 있습니까? 막 이래가지고 그냥 그 모이는 구경꾼들이 그 씨름보다 그 사람들 구경하러 오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걸 한번 가만히 들어가 봤어요. 동그란데 그다가 사실은 몸에 정전기 제일 잘 빼주는 거는 땀입니다. 염분이 제일 잘 빼주거든. 반접지 상태로. 근데 요즘 땀 흘리는 사람 없잖아요. 더우면 다 에어컨 틀지 누가 땀 흘려요. 근데 이 사람들이 보면은 거의 소금을 뿌려요. 뭐 쓸데없이 나가기 전에 또 소금 뿌리더라고. 계속 소금을 뿌려. 그리고 다 맨발이고 맨몸으로 하루 종일 가서 뒹구는 거예요. 연습하고. 그럼 정전기가 왜 될까요? 다 빠져버려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큰 체구임에도 불구하고 건강하다는 거예요. 그분 이론은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체격이 크기 때문에 병이 있다기보다는 몸에 정전기가 많은 것이 원인이다. 그리고 이 정전기는 지방 속에 많이 갇힌다는 거예요. 왜? 혈액이나 체액에서는 이온 상태로 흐르다 보니까 정전기가 빠져줄 수 있는데 지방은 절연체가 돼가지고 그 안에 들어간 정전기는 못 빠져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인간의 생명을 어떤 고등 생명체로 보지 않고 전자기기로 확실히 인식하고 봐버린다면
이제는 우리는 새로운 패러다임, 새로운 과학혁명의 시대에 들어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중요한 것이 그 위장이라는 거예요. 저도 뭐 제 신조가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지식이, 내가 말하는 모든 것이 다 빌려오고 빼앗아오고 훔쳐온 것이지 내 것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게 누군가에서 빌려서 우리가 말하는 거지 원래 내가 만든 말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우리 저기에 오신 선생님이 치매 돼가세요. 치매. 그래서 내가 어저께 물어봤어요. 요새 유방암 환자들이 너무 많이 증가되고 젊은 사람도 이게 너무 많아지는데 이런 문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분이 뭐라 그랬게요? 이 유방암의 원인은 위장이라는 거예요. 위장의 경맥이 이 유두를 통해서 이 갑상선 이렇게 뇌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위가 문제가 있으면 위에 음식이 부담이 되면 유방암이 온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내가 이해가 됐더라 이 말입니다. 근데 왜냐하면 요즘 들어가지고 집에서 저녁 먹는 사람 별로 있나요? 거의 외식 문화예요. 그죠? 그리고 저녁을 제일 많이 먹어. 이런 패턴이 계속 지속이 되면서 왜 어린 젊은 아가씨들까지 유방암이 오냐 이 말입니다. 근데 그게 원인이 뭘까? 결국은 그들이 큰 잘못한 것이 없다면은 늦게 자고 저녁 많이 먹어. 그래서 우리가 계속 뭐 며칠 굶으라는 것도 아니고 하루 한 끼 저녁을 굶음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두려움과 공포로 맞아야 될 질병을 피할 수 있다면 이거는 굉장한 빅뉴스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여기 제 책에도 많이 나왔지만은 모토가 그거 아닙니까? 100명의 의사를 찾기 전에 저녁을 굶어라. 예? 무슨 병이든 어떤 병이든 그 병 가장 잘 고친다는 의사 100명 찾아가는 것보다 저녁 굶는 게 좋다. 소련에서는 아침은 잘 먹고 점심은 친구하고 나눠 먹고 저녁은 원수한테 줘라. 사업하다 보면 돈 뛸 때 있죠. 그 친구 생각만 해도 막 뚜껑 열리려고 그래요. 저녁은 그런 친구에게 주는 거예요. 원수에게 주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왜 내가 먹을 일이 뭐 있어요?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유교 문화인 중국에서는 아침은 하늘의 식사고 점심은 인간의 식사고 저녁은 귀신의 몫이다. 우리 어릴 때 제사 지내면 자는 놈 깨어서라도 제사밥 먹여 재우는데 제사밥 먹고 속 편했던 기억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늦은 저녁은 죽음으로 끝나는 병의 시작이다. 왜? 우리 몸의 기혈의 흐름을 다 막아버리니까.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위가 막히면 내가 막힌다. 위장에 우리 몸 전체를 주관하는 힘이 있다. 세계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약이 뭔지 압니까? 위장약이에요. 세계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약이 위장약이에요. 그러면 인간이 뭐를 혹사한다는 겁니까? 위장을 혹사해서 병을 얻는 거예요. 저녁만 먹지 않으면 인류 병의 90%가 없어진다고 봐야 돼요. 인간의 첫 번째 에덴 동산에도 시험도 먹는 문제고 야곱의 형 누굽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하늘 장자권을 팔았고 예수님의 첫 번째 시험도 먹는 문제. 그런데 이거는 먹는 식욕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을 먹음으로 인해서 우리 몸의 에너지의 모든 혈액의 흐름을 다 막아버려요. 그래서 신명기 21장 그 18절부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가 저녁이 없잖아요. 해질 때라는 개념이 우리는 해가 서산에 넘어갈 때면 그 사람들은 낮 12시에서 기우는 1시나 1시 반을 해질 때라 건다고요.
근데 얘들이 뭐 간식 줘, 엄마 저녁에 배고파 이래가지고 자꾸 뭐 밥 달라 그러면은 이 관원들 장로들 앞에 데려와요. 아, 우리 애가 이 저녁 뭐 자꾸 달라 근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 틀림없어? 틀림없습니다. 그러면 철학하면 다 돌로 쳐 죽여버렸어요. 싹시 놀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방탕함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성경에는. 그 방탕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글루톤, 탐식입니다. 식탐을 얘기해요. 근데 그래 따진다면 지금 우리 자녀들 어때요? 저녁마다 어떻습니까? 마음껏 먹고 자잖아. 그죠? 이스라엘 같으면 다 돌에 맞아 죽을 자녀들이에요. 그만큼 그게 생명에 안 좋고 그 자녀가 아픔으로 인해서 온 가족이 정말 치명타를 입어버리잖아요. 왜 그럴까요? 이 세상에서 제일 큰 범죄는 가정파괴입니다. 가정파괴 이로움이 건강이니까. 근데 사람들은 건강을 안 지키려고 보험을 자꾸 열라고 해요. 병든 다음에 보험이 뭐 해결해 줍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위급할 때 여러 가지 침도 놓을 수 있고 뜸도 놓을 수 있고 약도 먹을 수 있고 수술도 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모르고 살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알면서도 계속 나쁜 길로 간다면은 결국은 대책이 없잖아요. 그죠? 임시해 놓은 것이 또다시 도져버릴 테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이제 원칙을 고수한다는 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한 오랫동안 이게 저녁 굶는 걸 얘기하고 해도 별로 인기가 없어요. 왜 다들 저녁 먹는 걸 제일 좋아하니까. 예. 그래서 이 성경에는요, 목걸이를 우리가 뭐 옛날에는 목걸이 하지만 이제 은목걸이도 하고 뭐 금목걸이도 할 수 있는데 반드시 해야 되는 목걸이가 하나 있어요. 네가 만일 탐식자거든 네 목에 칼을 두라. 무슨 목걸이가 필요할까요? 칼 목걸이가 필요해요. 네가 탐식한다면, 저녁을 먹는다면 목에다 칼을 둔다는 것은 뭘 뜻하는 겁니까? 죽음이라는 거예요. 저녁 식사는 죽음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참 위험한 거죠, 그죠? 근데 우리는 이거 한 번쯤은 괜찮을 거야. 한 번쯤은. 그러다 그냥 무너져 버리잖아요. 오늘 한번 먹잖아요. 내일 가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미 배리 뭐 오늘 한 번만 더 먹고 싶어. 내일 가서는 어제도 먹었는데 뭐 또 이래 돼 버리면 끝나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곡식을 먹고 떡을 먹고 이제 잘 할지라도 이 저녁 식사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은 뭐 접시 패드를 한들 접시 침낭을 쓴들 계속 술 먹으면서 술 깼냐 해봐야 도움 안 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우리 몸에 마이너스 전자가 필요하면은 식욕으로 온다는 거. 그런데 이 접시 패드를 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가 하면 음식에 대한 욕구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공기를 통해서 또 음식을 통해서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는 마이너스 전자를 땅을 통해서 저녁에 충분히 공급받을 때 이게 마찰 전개가 생기지 않고 잘 순환함으로 인해서 이 욕구가 사라진다는 거. 그래서 이 저녁을 이기기가 훨씬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안 하는 전혀 생소한 이제 건강 강의를 이제 하고 우리가 지키고 있는데요. 저도 저녁 안 먹은 지는 아까 선생님 물어봤는데 한 30년 됐어요. 30년 됐는데 이 길이 사실은 외로워요. 근데 이제 왜 이걸 끝까지 갈 수 있는가 하면은 70억의 인구의 몸의 구조는 똑같습니다. 근데 모든 약을 테스트할 때 같은 걸 반복해요. 그래서 똑같은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검증된 걸로 인정해서 활용하는데
그걸 우리가 일반적으로 재현성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해보라 이 말이에요. 오늘 내가 저녁을 먹었다. 내일 아침에 봐요. 모레 저녁을 안 먹고 그 이튿날 일어나 봤다. 몸의 반응을 봐요. 그럼 알 수 있을까요? 금방 안다는 겁니다. 그러면 70억의 인구 누구 한 사람도 저녁 늦게 많이 먹고 아침에 컨디션 좋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더라. 그럼 그게 진리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찾은 거예요. 우리가 잠잘 때도 다 뜨겁게 잤지만은 저도 그랬어요. 몰랐을 때는 따뜻한데 좋다고 계속 등짝을 굽고 잤어요. 어릴 때 다 그렇게 자랐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요 산에 올라갈 때 숨이 차는 거예요. 젊어 어릴 때도 야 이거 참 왜 이럴까? 그래서 이제 우리 몸이 36.5도라는 체온의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체열이 올라가면은 땅구멍을 여는 반면에 폐는 닫아버리고 체온이 내려가면은 열을 내기 위해서 연료를 떼려고 산소 공급을 받아야 되니까 피부의 땅구멍은 닫고 폐는 열린다. 폐를 한번 열어보자. 그래서 찬물에 들어가고 냉수욕을 하고 등을 뜨겁게 하지 않고 잤더니만 한 달쯤 지내니까요. 아무리 급경사 산을 뛰어 올라가도 숨 찬 게 없어요. 해보니까 누구나 다 되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암의 원인이 뭐라 합니까? 산소 부족이라고까지 안 합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 겨울 다가왔으니까 좀 등 좀 뜨겁게 하고 자려고 다 애쓰잖아요. 이럴 때 우리는 곡식을 많이 먹어서 저녁을 굶고 배에서 이렇게 띄워지는 열로 체온을 보존하면서 등만 따뜻하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 겨울도 건강하게 나고 돈도 절약이 되고 샤워 찬물로 하는데 뭐 뜨거운 물보다 돈 덜 들 거 아닙니까? 이제 겨울 되면 우리가 이제 아래 위로 붙은 이제 정비복을 입어요. 그 굉장히 중요한 것이 주로 우리가 평소에 활동하는 에너지 말고는 이 장에서 띄워지는 열이 엄청나게 나는데요. 모든 짐승은 투피스를 안 입습니다. 곰도 그렇고 토끼도 그렇고 투피스를 안 입어요. 인간만 투피스를 입거든. 통옷을 딱 입어버리면 이 배에서 나는 열이 사실은 엄청난 에너지예요, 이게. 근데 우리가 이게 갈라 떨어진 옷을 입어서 다 허비하는데 그 옷 딱 입으면요. 아무리 추워도 추운 줄 몰라요. 그럼 집안에서 그 옷 입고 있으면 보일러 올릴까요? 낮출까요? 낮춰버려요. 난방비만 해도 몇십만 원 벌어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사실은 이 생활의 지혜를 배운다는 것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앞으로도 계속 이제 제가 주장하는 것은 우리가 새로운 과학혁명 시대를 이뤄가야 되는데 우리 몸은 생물학적 고등생명체가 아니고 전자기기라는 거. 그래서 우리 몸이 이상이 있으면은 의학 서적보다 전자기기 설명서를 먼저 봐라. 전자기기의 고장 원인의 제일 큰 원인은 정전기와 과전압이다. 그걸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접지다. 간단하잖아요. 에너지 증폭제로는 은이라는 것이 발명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은 같은 걸 좀 쓰고 그렇게 한다면은 제가 봐서는 우리 몸을 다루는데 복잡한 거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혹시 질문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우리 아버님이 뭐 사업이라기보다는 장사를 하셨어요. 매일 술이셔. 그러니까 매일 사람이 들끓어. 돌아가시고 나니까요. 한 사람도 없고 우리 어머니만 가부되고 아무도 안 와요. 결국은 제가 느낀 것이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고 살아남는 자가 강한 거다. 가족에다 초점을 맞출 것인가?
사업에다 초점을 맞출 것인가? 그 문제더라고요.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사업을 하는데 가정의 행복을 깨가면서 사업하는 거는 가정의 불행이더라. 우리 선생님이 이제 나이가 한 60이 지나고 되면은 거의 사업도 정리되고 이제 안정권이 들어갑니다. 근데 나이 들어가지고 가정의 행복을 깨는 건강 문제가 걸림돌이 된다면 인생의 끝을 안 보고 산 거라는 거죠. 인생의 끝을 못 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나이 들어서 자녀들이 결혼하고 부모님을 찾아오고 그때 부모가 건강하게 아이들에게 뭔가 본이 되고 그 자녀들의 건강과 생명에도 기여할 수 있다면 그건 인생 최대 행복. 근데 이 세상에서 우리가요 2마리 토끼를 다 잡지는 못해요. 세상의 쾌락을 다 잡을 수는 없어요. 생명을 택할 것인가? 죽음을 택할 것인가? 근데 뭐 그렇게 돈 벌려고 애쓰던 사람들도 가족이 하나 딱 아프니까 도시 털어버리고 시골에 와서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 얘기는 그렇게 되기 전에 우리가 좀 미리 좀 하면 어떻겠는가 이 말입니다. 이제 우리가 여기서 첫 발을 내딛지만은 저하고 선생님도 오늘 초매입니다. 그죠? 초매이지만은 선생님 나를 잘 안다 그랬어요. 뭐 우리가 뭐 사이트를 통해서 봤든 유튜브를 통해서 봤든 파장이 통해서 구매입니다. 그 얘기 딱 듣는 순간 이게 평생 같이 갈 동반자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이런 생각을 가져요. 이 지구 역사에 수많은 사람들이 태어났다 죽었는데 요 짧은 내 인생을 살면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요 한 세대가 같이 알콩달콩 살아간다는 거 얼마나 복일까.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어떤 격이 없이 하나의 형제처럼 친구처럼 아름답게 살아간다면 좋지 않습니까? 요 모인 사람들만 다 이렇게 살아도 힘이 되지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우리 온 사람 중에 우리 두 번째 안 된 분 있죠, 그죠? 이분이요 자살하려고 다리까지 갔다가 누워 있는데 순경이 와가지고 당신 그건 뭐예요? 물어가지고 할 말이 없어가지고 피곤해서 잠시 누웠어요 하고는 일어나서 그냥 왔어요. 몸이 얼마나 아프면 다리에서 떨어져 죽으려고 자살하러까지 갔겠어요. 근데 저런 사람들이 또 이제 하나의 이제 서로 오늘 왔던 이 관계로 인해서 서로 전화도 적어가지고 대화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힘이 생겨요. 혼자는 못 합니다. 우리가 요즘은 같이 모여 살지는 못하지만은 뭐 누구라도 가지고 있는 이 전화를 통해서 서로가 교감하며 대화하며 힘주면은 다 잘 되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안 된다고 결정을 내버려버리면 진짜 안 되는 것이고, 그래, 뭐, 우리가 7.8기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 잘 걷게 되는 거는 넘어짐으로써 잘 걷게 되는 거니까, 우리가 세상에서도 프로가 있지요. 갈 때까지 가보자. 우리도 갈 때까지 가봅시다. 그냥.